검은색, 회색, 흰색, 네이비, 무채색 패션 이제 정말 지겹습니다. 서울에 사는 30대 직장인 한경진 씨는 사고 또 사고 틈날 때마다 사재 끼는데 아침마다 입을 옷이 없습니다. 패션 대신 내면의 아름다움에 집중하고 싶었습니다. 패션 테러리스트의 비겁한 변명일까요? 네, 또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은 오늘 어떤 색깔로 고르셨을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23cm 손호영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우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털어보려는 주제가 바로 MZ세대 패션인데요. 지금 시작부터 다짜고짜 강하게 지금 치고 들어오는 이 비트 다들 어떻게 듣고 계신가요? 범이 내려올 것 같은 이 범상치 않은 비트. 지금 여기가 광화문인지 한남 힙지로인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트렌디해서 좀 당황스러운데요. 네, 어깨춤이 절로 나오는 이 감성, 이 음악이요. 그 구찌 패션쇼에서 나온 거 맞나요? 구찌 가옥? 네, 구찌 가옥. 구찌 가옥 구찌, 오프닝에서. 예. 구찌가 그 한 5, 6년 전쯤부터 그 MZ세대가 가장 사랑하는 브랜드로 종종 꼽히곤 했는데 제 느낌에는 왠지 작년에 절정을 찍은 것 같아요. 한동안 저는 너무 예뻤었는데 구찌 노래로 시작한 본격 패션 방송 23cm. 오늘 방송 들으시면요. 올여름에 당장 뭘 입고 돌아다녀야 하는지부터 이제 뭐 동학 서학 개미분들 관심 있으시는 그 명품 패션 산업 동향 얘기까지 짚어보실 수 있으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패션계 핵인싸 기자 한 분을 모셨는데요. 오늘도 정말 멋지게 입고 오셨네요. 네, 조선일보 문화부의 최보용 기자입니다. 와. 안녕하세요. 저 문화부 최보윤 기자입니다. 지금 라이프스타일 팀장 겸 방송 담당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여기 보니까 정말 아쉬워요. 왜 보이지 않습니까? 다 보여야 돼요. 여기 정말 그 한남 힙지로에 있을 법한 분들을 이렇게 광화문 볕도 안 드는 곳에서 보니까 좀 아쉽긴 한데요. 그래도 이렇게 훌륭하신 분들하고 이렇게 좀 재밌는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사실 선배가 지금 가장 화려하게 하고 오셨잖아요. 최보현 선배가. 네. 안 보이니까 너무 다행이에요. 너무 아쉬워요. 보이는 라디오였어야 되는데. 더 벗고 나올 걸. 저희가 유튜브에서 구찌 음악 찾아가지고 막 찌끄리고 있을 때 보윤 선배는 구찌 패션쇼 행사 가셔서 카이랑 엑소 카이랑 맞아요. 근접 셀카 찍으시는 분이죠. 정말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제가 이제 인스타그램에 올리면 그때 막 보통 좋아요 100개, 200개인데 막 그 다음날 10,000개 막 이렇게 붙는 거예요. 그리고 전 세계 모르는 언어들이 생전 처음 보는 언어들이 막 다 나오고 막 하트 지고 뭐 너무 저한테 고맙다고 하고 진짜 정말 대단한 그 파워 뭐 구찌도 대단하지만 이 카이라는 분 그 K-팝 스타들의 존재가 얼마나 대단한지 선배가 친해지고 싶더라고요. K-팝 얘기하시니까 그 유튜브에서 방탄소년단이 진짜 입었던 그 톰 브라운 정장 공수해서 소개하신 영상도 봤어요. 아니 그런 걸 보셨다니 진짜 패션 기자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사실 방탄에 갔던 그러니까 방탄 그 타임지에 이제 표지로 썼던 의상인데요. 그때 이제 톰 브라운이 너무너무 방탄의 팬이라서 근데 사실 톰 브라운뿐만이 아니에요. 지금은 사실 루이비통이랑 이제 맺어가지고 이제 어떻게 이제 그 익스클루시브를 맺긴 했지만 제가 해외 패션쇼를 갈 때마다 해외 분들이 어떻게 방탄소년단 저 패션쇼장에 부를 수 없느냐 이런 걸 진짜 많이 들었거든요. 이제 그만큼 이제 한국의 이제 그런 그러니까 K-팝이나 이런 팬심들이 얼마나 외국에서 대단한지 이런 거를 알 수가 있어요. 근데 하여튼 그때 톰 브라운도 본인이 너무 반해서 방탄소년단한테 한번 입히면 너무 영광이겠다라고 했는데 또 그게 우연히 잘 돼서 이제 이번에 당시 입은 거는 정확하게 말하면 그 작품은 아니고 그 옷은 똑같은 옷이에요. 완전 똑같은 옷인데 그걸 하기 위해서 샘플을 만들었던 거를 그러니까 진짜 미국에서 공수를 한번 해서 했는데 제가 약간 다림질이 덜 돼가지고 그래도 약간, 방탄하고 잠깐이라도 한 공간에 있었던 옷인 거 아닌가요? 그쵸. 네. 너무 방탄이 만졌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요. 다 한 번씩 피팅을 하려고 입었던 옷이기 때문에 숨결이 아직도 약간 느껴지는. 방탄의 채취가 묻어있는. 그러니까요. 정말 영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그럼 일단 이렇게 귀하신 패션계 인싸를 모셔서 중요한 것부터 짚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올 여름에 이 MZ세대 뭘 어떻게 입고 다녀야 할지 그 트렌드를 좀 배워보려고 합니다. 네. 저희는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묻고 받들겠습니다. 따져주세요. 좀 묻고 좀 따지기도 해야지. 그래서 뜯고 싶고 막 이런 거 맛보고 즐기는 게 있어야지 좀 패션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실 저는 지금 너무너무 다들 잘 입고 나오셨는데, 그러니까 빨리 보이는 라디오를 해야 된다니까. 왜 안 보이는 겁니까? 지금 이분들이 얼마나 잘생기고 얼마나 예쁜지 모르고 얼마나 옷을 잘 입었는지 지금 눈 부셔서 미치겠어요. 부끄러운데. 갑자기 집에 가야 될 것 같은 느낌. 근데 제가 약간 원래는 사실 좀 이렇게 약간 그런 무릎 나온 바지라고 얘기했더니 우리 회사에 널린 게 그런 분들이라고 말씀 네네. 많이 하시던데 무릎 나온 바지에 되게 널디한 스타일을 되게 좋아하긴 하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사실 패션계를 좀 취재를 하다 보면 정말 그 0.1mm, 0.01mm 오차도 허용하지 네네. 않는 그 완벽하게 세팅된 모습들을 많이 보다 보니까 조금 뭐랄까 그냥 약간 숨통이 막힐 때가 좀 있어요. 네네. 예. 근데 지금 그래도 어쨌든 우리가 이제 여름 패션을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왜 이렇게 지금 되게 잘 입고 나오셨다고 생각을 했냐면 뭐 색깔도 이제 뭐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요즘 유행하는 얼티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네. 그런 자연스러운 색깔을 많이 입고 나오셔가지고 더 좋기도 하고 그냥 어쩔 수 없이 사회적인 분위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된 것 같은데 되게 라운지 웨어라고 하죠. 편안한 옷 1마일 웨어. 저도 모르게 요즘에 집중적으로 펄럭거리는 막 통 넓은 바지를 막 맞아요. 사재 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굉장히 뚱뚱해 보이고 실제로 뚱뚱하기도 하지만 그래서 애로사항이 정말 많은 옷이더라고요. 하나도 안 뚱뚱하세요. 하나도 안 뚱뚱. 그냥 입어. 근데 요즘 Z 세대가 그 밀레니얼 세대하고 약간 거리를 두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요즘 하는 얘기가 스키니진 보고 엄마 바지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이런. 맞아. 저 그거 듣고 충격받아가지고 스키니진 한 번도 안 입었어요. 저는 스키니진 패션 좋아했는데 어느 지금 진짜 호영님 정말 패션 기자 하셔야 되겠어요. 빨리 오세요. 그러니까 저도 그 얘기 들었는데 사실 그 세대 때문에 스키니진이 한 20년 전, 20년 전 굉장히 유행을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유행이 지났다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제 엄마 바지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이제 사실 그 청바지 얘기를 정말 잘하셨는데 통바지들이 유행을 하면서 청바지가 굉장히 많이 변화를 했어요. 그래서 작년에 그런 미국에서는 청바지 암흑 시대라고 불릴 정도로 그런 부도도 많이 나고 힘들었는데 요즘에 모든 컬렉션을 가면 청바지들이 가장 메인 아이템으로 오고 또 청바지가 좀 이렇게 굉장히 친환경적인 사실 그러시진 않겠지만 정말 1년을 안 빨아도 계속 입을 수 있는 원래부터 그렇게 탄생을 했기 때문에 안 빨아도 되는 옷으로 탄생을 했기 때문에 그런 요즘 유행하는 그런 친환경에 그런 굉장히 부합하는 거고 그리고 좀 이렇게 통넓은 의상으로 이렇게 입는 것들이 가장 좀 트렌디한 그런 모습으로 있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셀린 그 올해 스타디움에서 했던 네. 그 컬렉션 유명한 거 있잖아요. 거기서 보니까 연청으로 너무 예쁜 너무 바지 많은 예쁘죠. 거예요. 너무 예쁜데 비싸. 아니 근데 이렇게 뭐 헐리우드 스타 사진 같은 거 보면 그 빅토리아 베컴 언니처럼 이제 가시같이 마르신 언니들이 스키니진에 네. 12cm 되는 루브탱 키를 신고 막 어깨 파워 숄더 막 뿅뿅 튀어나온 그 발망 터질 것 같은 재킷 막 이런 거 그쵸. 입고 드레스업해서 또각또각 가는 거 요즘 트렌드는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사실 입으셔도 돼요. 얼마나 어울리겠어. 지금 이거 나 입고 나가면은 경진님 완전히 히트할 거야. 그냥 사진 엄청 찍힐 거예요. 10년 전에 오셨어요. 뭐 이러면서. 근데 이게 그 패션이라는 게 참 알다게도 모르겠는 게 보통 뭐 5년 주기설, 10년 주기설, 뭐 20년 주기설 얘기를 하는데 60년대, 70년대 뭐 복고 스타일이 다시 돌아오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사실 80년대 풍이죠. 그런 키릴이나 파워숄더 같은 것들은.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또 이제 시대를 또 지나서 약간 좀 요즘 스타일이 아니다라고는 하지만 저는 사실 그냥 자기가 스타일대로 입는 게 좋다고 생각은 하거든요.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저는 힐 되게 많이 신고 그 힐 신는 거에 되게 익숙하거든요. 근데 그래도 요즘 좀 패셔너블하게 보이려면 그러니까 뭐 스니커즈는 기본적으로 많이들 신으실 테니까는 좀 약간 키릴보다는 좀 낮은 굽들 예. 그리고 이제 뮬이라고 하는데 좀 이렇게 낮은 굽 슬리퍼 종류나 아니면은 뒷굽이 열린 약간 슬링백 용어들이 다 어렵긴 해요. 이거를 보여드려야 되는데 보이면 제가 진짜 많이 물건 갖고 올 수 있는데 그냥 잘 팔 수 있는데 좀 아쉽네요. 하여튼 그런 것들이 굉장히 여자분들이 많이 하고 그리고 이렇게 스포츠 샌들에다가
또 양말 신는 그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유행을 하고 있어요. 그 요즘에 그거 인기잖아요. 피셔맨 샌들이라고 해서 글래데이처럼 이렇게 가죽 꼬아서 신는 거. 못생긴 샌들. 네네네. 그거를 좀 사려고 유행이라고 해서 사려고 5월에 주문을 했더니 물량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6월 말에 온다는 거예요. 경진님이 비슷한 거 신는 것 같던데. 막 흰양말에 샌들 신는 게 원래 좀 아재 패션 아니었나요? 맞아요. 진짜 정말 최악의 패션 중에 하나였는데 그게 참 저도 잘 모르겠는 게 어느 날부터는 이제 삼선에다가 원래 전형적이잖아요. 삼선에다가 이렇게 흰 양말 하면은 정말 이렇게 눈앞에서 이렇게 개안 수술 다시 받아야 되고 싶을 정도로 그런 느낌이었는데 요즘에는 그게 가장 또 힙한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사실 아재하고 패셔니스타는 한 끗 차이인 게 이 의상도 다들 조금 비율이거든요. 비율이라서 양말도 막 어중간하게 막 길게 이렇게 오는 거다 어느 정도 발목을 살짝 위로 올리는 그런 스타일이거나 아니면 바지 같은 경우도 바지단들이 다 무릎 위로 많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옛날에 적당히 무릎 밑으로 내려가고 막 양말은 중간에 걸쳐 있고 막 슬리퍼는 이렇게 저렇게 돼 있고 이러면은 좀 이렇게 정신이 없는데 조금 그 바지를 위로 올리고 비율을 맞춰주는 게 그럼 다리도 좀 더 길어 보이고 라는 얘기들을 하죠. 근데 그래서 시도를 요새 남자들이 그렇게 짧은 반바지 입는 건가요? 정말 많아졌어. 정말 많아지고 그 톰 브라운이 무슨 반바지 정장을 맞아요. 이렇게, 그래서 그 아까도 이제 톰 브라운 얘기 잠깐 했지만 톰 브라운이 이제 원래 이제 점원에서 시작을 했던 분이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어떤 스타일을 되게 원하는가라는 걸 굉장히 많이 보았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스타일을 한번 이제 시도를 해주면 어떨까라고 해서 그 톰 브라운이 그런 정장을 시도를 했는데 되게 우리는 이해를 못할 법한 약간 바이커 셔츠 느낌의 짤뚱한 그런 짧은 바지인데 그런 것들이 굉장히 유행을 해서 뭐 너무너무 예를 들어 뭐 방탄소년단 진도 톰 브라운의 되게 매니아로 알려져 있고 또 뭐 연예인이 입으면서 약간 이미지가 되게 좀 안 좋아 보인다면서 그 연예인한테 직접 좀 입지 좀 말라고 했다는 또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브랜드에서요? 제발 좀 입지 말아라. 그래서 그 연예인이 굉장히 되게 패션에 관심 많으신 분인데 그래서 되게 반면에 또 모 드라마에서는 그 개가방 네. 들고 나와서 오, 입히는. 드라마 열심히 보셨네요. 그 펜트하우스에 나오는 주인공이죠. 그 봉태규 씨가 지금 거의 막 톰 브라운 그런 홍보 대사처럼 모든 사실 그 봉태규 씨가 굉장히 체형이 막 엄청나게 막 우락부락하진 않잖아요. 되게 슬림하고 그런 체형이어서 톰 브라운이 굉장히 잘 어울리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너무 옷을 잘 입었다고 이제 톰 브라운 측에서 고맙다고 막 감사 편지도 보내고 개가방 들고 나왔을 때 멍멍이 사실 그게 쇼피스거든요. 쇼에서 들고 나왔던 건데 예쁘긴 예쁜데 저걸 누가 들고 다니지? 그리고 가격도 진짜 어마어마 몇백만 원을 하는데 이게 뭐지?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쁘더라고요. 그분이 하고 나니까. 봉태규 씨 저 연락 좀 주세요. 그래서 이뻐가지고 그땐 역시나 아니나 다를까 막 그 다음날 난리 나고 이거 좀 살 수 있느냐 이렇게 젊은 친구들이 또 굉장히 좋아했다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굉장히 지금은 없어서 못 판다고 합니다. 할아버지들이 제일 싫어하는 패션이라고 하더라고요. 상복 패션. 그러네. 그렇다. 참 여기다 어깨 여기 팔에 병원 이렇게 갈 때 있고. 절대 입으면 안 된다고. 그러네요, 진짜. 그 드라마 보다가 딱 그 생각나서 얘기했더니 와이프한테 패션 패보다리라고 또 혼났었어요. 페알 못 페알. 앞에 지금 여러분은 한 뼘 더 깊은 뉴스 23cm를 듣고 계십니다. 사실은 오늘 패션 팟캐스트 한다고 해서 다들 본인이 생각하는 최신 유행 아이템으로 드레스 코드를 짰거든요. 네네, 그래서 긴장하고. 네. 오늘 저희의 복장 상태를 보윤 선배가 한번 점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너무 말하고 싶었어요. 근질근질. 아니 그게 아니라 여러분 보셔야 된다니까. 이 얼마나 이렇게 잘 입고 나왔지. 저는 오늘 사실은 그 크롭 기장에 좀 짧은 셔츠를 입었는데 원래는 이것보다 더 짧아야 되거든요. 네네. 근데 아무래도 배가 회사를 보여야 오다 되는데. 보니까 좀 소심하게 안에다가 티도 하나 메리아스 덧대서 입고 네. 빨리 그거 하나 더 단 접으세요. 단 접으세요. 빨리 헐벗으세요. 여기서 더 짧아지면 저 1층에서 쫓겨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네, 저도 뭐 패션 쥐뿔 모르지만 오늘 주제가 주제이니만큼 신경 써서 챙겨 입고 나왔는데요. 진짜 뭐 체형도 좋으신데 평가를 하지 않으시는 네. 걸로.
저는 처음부터 계속 선글라스를 끼고 진행 중인데요. 관종이라서 지금 눈이 앞이 잘 안 보여서 좀 침침합니다. 요즘 유행하는 캐다이 선글라스 준비해봤고요. 이게 잘못 쓰면 이제 저팔계가 될 수 있는 아주 궁극의 주의가 필요한 아이템이죠. 다주카포를 하나 쥐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그게 젠틀몬스터인가 봐요. 하나 그래서 샀습니다. 네, 정말 여기 젠틀몬스터가 보면은 해외에서 출장을 많이 다니고 얘기를 하다 보면 모든 사람들이 K 얘기를 하거든요. 네네. 뭐 K-팝, K-패션, K-드라마, 뭐 K-푸드까지 무슨 이태리 명품 뭐 무슨 막스마라 무슨 따님은 뭐 K-드라마 광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것만 보고 그리고 뭐 어디 누구를 봐도 다들 뭐 한국에 어디 가반 뭐 먹었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슈인데 이게 K-패션은 참 그게 안 되는 게 아쉬웠어요. 근데 그거의 경계를 넘은 게 젠틀몬스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젠틀몬스터는 또 약간 그 안경의 패션쇼의 그런 거를 접목을 해서 패션쇼에서 그런 뭐 오뚜꾸뚜리가 있고 뭐 이제 기성품이 있고 이렇게 하듯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자동차의 컨셉카 같은 거죠. 그러니까 상용화하기는 쉽지 않은 하지만 뭔가 다 해볼 수 있는 뭐 예를 들어서 뭐 대리석으로 안경테를 만든다든지 뭐 디자이너랑 연결을 해가지고 뭐 안경에다가 뭐 연필을 올린다든지 그래서 그게 그런데도 무겁지가 않아 이런 실험을 막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0.01mm의 이런 색깔 뭐 틴트 이런 거 넣는 것도 다 실험을 해보고 돈을 막 쓰는데 그런 거면서 화제가 되고 이게 약간 그런 패션 코드를 집어넣다 보니까 여러 가지 창의성이 그러니까 한국 사람도 굉장히 그런데 보면 또 크리에이티브한 것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겹쳐지면서 정말 그 LVMH 계열도 이렇게 펀드 그 어마어마하게 투자할 정도로 그렇게 큰 브랜드가 됐죠. 그 젠틀몬스터 들어가 있는 그 건물도 요새 네, 엄청 도산공원. 화제잖아요. 맞아요. 줄 서서 거기에 들어가는. 줄 서서 들어가고 네. 거기에 보면 로버트가 있어요. 그 로버트도 그 대표님이 그 이제 좀 더 약간 첨단의 느낌을 구현하기 위해서 그런 로버트의 그런 느낌을 살려가지고 로버트가 하나 이제 아트피스가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로버트도 좀 갖다 놓고 그래서 그런 6개의 발이 있는데 네네. 그거를 그러니까 안경의 발의 느낌을 이제 연상을 하면서 그 6개의 발을 균형을 잡는 게 굉장히 어렵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하나의 뭐 꽃피는 느낌이 또 나고 그런 식으로 계속 접목을 하는 거죠. 한국에 이게 로보틱스 기술이 얼마나 좋다 이런 식으로 안경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K뽕이 약간 들어가게. 약간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걸 굉장히 외국에도 많이 알릴 거라고 하더라고요. 오늘 그리고 또 이게 패션 토크의 첫 회인 만큼 뭐 무슨 백을 사고 무슨 정장을 사야 할지 같은 꿀팁도 좋지만 좀 굵직한 뉴스를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지금 요즘 패션업계가 굉장히 지각 변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 너무너무 트렌드에 이제 빨리 적응을 해야 되고 이 MZ세대도 빨리 잡아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빨리빨리 움직이는 조직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그래서 어떤 스타트업이나 어떤 그 경영 조직보다 굉장히 유연하고 그런 것들을 많이 접목을 하는데 조금 그냥 단순히 사치품 뭐 이런 걸로만 이제 좀 되는 게 좀 안타깝긴 하더라고요. 사실 지금의 요즘 현대 미술 작가를 키운 것들이 다 패션이기도 하고 사실 그 우리 오프닝 열었죠. 구찌 그룹도 헤어링 그룹이 크리스티라는 그 경매 회사도 갖고 있고 그래서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하는데 단순히 그냥 소비재 뭐 이렇게 약간 뭐 그런 사치 뭐 그런 걸 조장한다라고만 하는 거는 그것도 하나의 부분이지 사회의 단면이지만 이렇게 패션을 보다 보면 사회 트렌드를 알 수 있고 약간 어떻게 변할지 이미 그쪽은 비트코인이나 NFT 다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좀 저희가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럼 그 보윤 선배가 보는 이제 패션계 빅 이슈 뉴스를 몇 가지 꼽아오셨다고 들었거든요. 네.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저희 또 이 경제님과 얼마 전에 이제 깊은 토론을 하면서 나눈 이슈이기도 한데요. 우선 첫 번째 뉴스. 빠밤. 빠밤 저기 너무 텐션 떨어지신 거 아니에요? 지금 온라인은 이렇게 급부상하고 있는데 이렇게 주의하겠습니다. 이렇게 내려가는 목소리에 어떻게 다들 지금 온라인에서 지금 우리 지금 팟캐도 온라인으로 나오고 있잖아요. 온라인 시장을 빨리 접수해야 돼. 그래서 지금 국내 이제
그런 1위 온라인 쇼핑몰 무신사가 이제 3천억 주고서 스타일쉐어를 인수를 했잖아요. 그리고 또 SSG닷컴이 2,600억을 돈도 많으시네요. W 컨셉을 인수했고 근데 네. 이렇게 막 스타일 쉐어니 W 컨셉이니 이런 것들이 다 뭐 하는 곳인지 모르는 분들도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무신사는 사실 무지하게 신발 많은 곳이라는 네. 것에서 출발했어요. 사실 그러니까 신발 사진 올리고 사실 신발 좋아하는 남자분들이 많잖아요. 스니커헤드나 이런 얘기로 부르는데 그런 하나의 커뮤니티 팬덤으로 시작했던 게 지금의 거의 작년 거래액 1조 8천억, 1조 훨씬 넘어서는 그런 정말 거대 회사로 컸고 여기는 특히 남성분들의 열렬한 지지를 받고 있죠. 그리고 또 스타일쉐어는 또 여자분들의 그런 약간 놀이터라고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요즘에 이렇게 약간 타겟팅이 확실히 되고 약간 자신들의 커뮤니티가 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무신사에 나오는 이런 사람들은 자기들이 직접 입어보고 이 바지는 이렇다더라 이런 굉장히 그 피어 리뷰라고 하죠. 그런 것들이 나오니까 굉장히 좀 편안하게 생각하고 좀 더 이렇게 정보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많은 대기업들도 무신사를 따라해서 자기네들 사이트를 그렇게 커뮤니티 형식으로 바꾸고 그런 경우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 광고 유아인 씨가 하잖아요. 맞아요, 무신사랑해. 맞아요. 그게 되게 컨셉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다 무신사랑 뭐든지 다 무신사랑 할 것 같은 네네. 거기 지금 무신사랑에 나왔던 그런 뭐 커버넛이나 이런 여러 가지 브랜드들이 네네. 요즘 또 MZ 세대들이 제일 좋아하는 그리고 그 브랜드들은 약간 뭐 아더에러 같은 경우는 이미 글로벌로 나가 있지만 그냥 좀 글로벌에서 약간 대적할 수 있는 그러니까 세계에서 스트리트 패션은 우리나라가 거의 최고라는 얘기들을 많이 아, 하거든요. 정말요? 옛날에는 그 정도로. 일본이 거의 넘버 네네네. 원이었잖아요. 약간 네. 일본 스타일이 뭐 이렇게 네. 외국에서도 굉장히 배우고 싶어하고 니폰 그랬는데, 빌. 네, 그랬는데 지금 그래서 아메지라는 뭐 신조어도 나올 네. 정도로 그랬는데 요즘 그 패션 전문가들을 외국 분들을 만나보면 한국이 제일 잘 입는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아마 이 젊은 이제 W 컨셉 그 SSG닷컴이 인수한 경우도 제가 2017년 기사 봤을 때는 600억 정도의 사모펀드가 이제 걔네를 W 컨셉을 샀는데 지금 4년 만에 이제 4배 이상 불려가지고 신세계에 팔았단 말이죠. 네. 그래서 와, 요새 보면은 막 유튜버들이나 뭐 네. 셀럽들이 죄다 그 W 컨셉 옷이랑 신발 이런 거 광고하고 네네네네. 있어가지고 맞아요. 네. 정말 세상이 급변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는 온라인에서 산다는 게 굉장히 불편했잖아요. 그리고 뭐 그 입어보고 사야 된다. 옷은 네네. 사실 걸려 있는 거랑 입는 거랑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네네. 그런 거가 특히 안 되는 옷들이 있어요. 근데 대충은 이제 자기 사이즈를 알아보면 산다곤 하지만 그게 힘든데 요즘은 온라인들은 굉장히 좋아졌기 때문에 그런 또 장점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좀 민망하긴 하지만 네. 인터넷에서 사면은 맨날 5% 할인 쿠폰 이런 거 주니까 네네네. 백화점 가서 한번 입어보고 네, 맞아, 결제는 맞아. 그냥 맞아, 맞아. 예, 온라인에서 그게 훨씬 하고. 편하죠. 네, 네. 그게 훨씬 편하더라고요. 합리적 선택이고 그게. 맞아요, 맞아요. 근데 요즘에는 워낙 그런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손품만 조금 팔 필요도 없이 아예 그냥 온라인 쇼핑몰에서 직구하는 쇼핑몰도 그런 뭐랄까요, 그냥 바로 그냥 연결하게 해주는 그런 그러니까 해외 것 요즘 뭐 트렌비도 있고 발란도 있고 네네네. 머스트잇도 있고 국내 이제 그런 직구 쇼핑몰도 잘 되잖아요. 근데 또 캐치 패션이라고 제가 되게 좋아하는 걸 보면 거기는 가격 비교도 막 돼요. 그래서 참 사실 진짜 손품 팔 필요도 없이 너무 이런 시스템이 잘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저희들도 그러니까 이분들이 아까 패션이 되게 노력한다고 했듯이 어떻게 하면 유저 인터페이스가 좋을지 이런 걸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뭐 제가 아는 신발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 정확한 신발 사이즈를 재서 올려놓으면은 그 사이즈에 딱 맞는 핏이 맞는 신발들을 아예 추려서 추천을 해주는 서비스도 브랜드. 제공을 하더라고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 또 막 약간 신발 업체마다 조금씩 사이즈가 다르잖아요. 근데 그런 달라요, 거를 다 달라요. 고려를 해서 이제 두 번째 뉴스. 빠밤. 저희 이제 좀 있으면은 이제 뭐 백신도 맞고 해외 여행도 점점 자율화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이제 좀 좋아지는 사정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런 명품업계에서 또 가장 또 유명한 게 그 LVMH잖아요. 그래서 루이비통 뭐의 헤네시 그룹인데 그걸 갖고 있는 아르노 회장이 정말 전 세계 그 뭐 넘버 1, 2를 하는데 계속 1등, 2등 좀 엎치락 뒤치락 하긴 해요. 근데 그것만 해도 지금 뭐 세계적으로
이분이 갖고 있는 브랜드가 70개가 넘으니까 70개. 예. 그래서 뭐 크리스탈 제이드 같은 음식점부터 시작해가지고 저희가 상상 못하는 것들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어. 원래 부동산 하시던 투자하시던 분이기 때문에 하여튼 이런 명품들이 성장세가 지금 코로나 때 잠깐 주춤한다는 얘기들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뭐 그런 공방 장인분들께서 굉장히 많이 좀 힘들어하시고 돌아가신 분들도 사실 굉장히 많고. 그래서 뉴스도 많이 나왔어요. 에르메스의 무슨 장인이 돌아가시고 뭐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제 디자이너들도 돌아가신 분들도 있고요. 그때만 해도 막 그 공방 장인분들 때문에 제품 수급 차질 생기고 뭐 소비 맞아요. 위축돼가지고 명품업계 타격 입을 거다 이런 뉴스 많이 봤었는데 얼마 전에 저 신세계 강남점 가니까 명품 매장의 줄이 진짜 엄청나더라고요. 못 들어가. 심지어 2시 정도에 이미 입장 마감됐다고 아이고. 구찌 매장은 들어가 보지도 못했어요. 그렇구나. 그런 상황 때문에 우리나라 소비자가 약간 호갱이 된 거 아닌가 하는 얘기도 나오는 것 같은데요. 네. 이 명품업계에서 특히 우리나라에서 가격을 엄청 올리고 네. 공급도 좀 적게 해가지고 약간 소비자는 가격이 보험. 계속 오르는 소비자를 거니까. 봉으로 보는 게 아닌가. 제가 명품업계를 옹호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는데 사실 옛날보다 가격 차가 굉장히 줄었어요. 그래서 이미 명품업계에서는 사실 프랑스나 유럽 본국에다 페이버를 준 걸 맞아요. 그리고 아시아나 특히 뭐 중국은 걔네들 무슨 특별 소비세가 있기 때문에 우리보다 원래는 30% 정도 더 비쌌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본국 사치세, 소비세 이런 거를 많이 붙였어요. 그리고 근데 어느 날부터인가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뭐 프랑스에 지금 우리가 줄을 서듯이 너무너무 많은 줄로 가득한 거예요. 거기 원래 매장에 또 사람 이제 제한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머리를 써서 거의 전 세계로 뭐 똑같이 이제 배분을 할 수 있게 만든 거죠. 그래서 가격 차이를 다 되게 많이 줄였어요. 가격 차이를 줄이고 지금은 사실 근데 줄 서는 분들 보면은 아르바이트 엄청 많잖아요. 줄서기 대행 알바 되게 유행이잖아요. 그래서 요즘 딱 사가지고 뭐 그런 사이트에 바로 프리미엄 붙여서 팔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작년 그 하반기부터 여행 못 가가지고 난리 난 사람들이 이제 보복 소비를 막 하기 시작하니까 지금 패션주도 이제 턴어라운드가 돼가지고 이제 올라갈 일만 남았다. 그쵸. 예. 그래서 약간 주식하는 사람들도 패션 명품주를 계속 주시하고 있더라고요. 네. 맞죠. 저도 주변에 주식하시는 분한테 좀 이번에 저도 명품백 같은 거 한번 사보고 싶다고 했더니 그럴 돈 있으면 그 돈으로 주식을 사라. 실제로 미국 통계국에서도 굉장히 흥미로운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그 지난 4월달 기준으로 미국에서 의류와 액세서리 매장 매출을 조사해 보니까 234억 9,700만 달러,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26조 2천억 원 정도인데 26조요. 네, 이게 정확하게 1년 전과 비교해서 8배가 늘어난 수치라고 하더라고요. 와, 대단하다 진짜. 네네. 신문 기사 보니까 뭐 갭도 막 그 최근에 그 백투 오피스 기대주로 떠올라가지고 주가가 연초 대비 55% 상승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GAP 그 갭이요? 네, 갭이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제 패션 업계를 참 무시하면 안 되는 게 이제 B2C 분야만큼은 정말 다른 어떤 업종보다 시류 흐름을 맞아요. 빨리 적응하고 빨리 변화하고 네.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떠오르는 게 그 예전에 그 여의도 연구소라고 정치권에서 그 MZ 세대 잡겠다고 밀레니얼 핑크를 이제 다 뭐 색깔로 쓰고 뭐 구찌가 젊은 직원들 그 테스크포스 네. 만들어가지고 뭐 그림자 위원회 이런 거 가동했던 거를 네. 벤치마킹 해가지고 막 이상한 막 뉴스 냈던 게 갑자기 떠올라요. 네. 항상 정치권에서 젊음 이런 거 강조할 때 갑자기 관심도 없던 패션을 막 끌어다가 네네. 등장시키는 그런 일이 많은 것 같아요. 네. 젊은 세대 잡겠다고 맨날 그 정치인들이 막 찢어진 청바지 입고 선글라스 끼고 꼭 그 막춤, 개다리춤 이런 거 꼭 추잖아요. 사실 패션에서 그 패션과 정치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거긴 해요. 외국에서는 아예 그것만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사람들도 있고, 뭐 넥타이 색깔 같은 것도 뭐 당의 색깔을 얘기하지만, 뭐 그 사람의 이제 뭐 약간 이미지를 만들어주는 이런 것들을 하잖아요. 이걸 이벤트처럼 하니까 너무 촌스러운 거지. 네네네. 그 정말 볼 수가 없잖아요. 네. 그냥 평소에 이게 자기 자신의 이제 몸에 배어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 근데 또 그리고 우리나라는 약간 그 소비 사치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저게 무슨 브랜드고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만 계속 하잖아요.
근데 뭐 어느 정도 자기가 이제 뭐 좋아하는 그런 거라면은 뭐 오랫동안 뭐 신고 이런 것들은 자기의 하나 이미지가 되는 거는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정말 제대로 해주시는 분이 저는 꼽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외국은 꼽으려면 너무 많아가지고 누구를 꼽아야 될지 모를 정도인데 우리나라는 참 안타까워. 홍정욱 위원? 그분처럼 이제 돈 많으신 분은 알아서. 근데 이제 그러니까 다들 고정적인 스타일을 하잖아요. 폐한 몸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저는 또 아까 중요했던 게 아까 개다리춤 이런 거 말씀하셨는데 자세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패션은. 그래서 되게 꼿꼿한 이런 자세들이 중요한데 되게 엉거주춤한 모습에 아니면 되게 그런 분들 보면 그러니까 정치인들 보면 하품하고 자고 있거나 그 인상 쓰고 있거나 둘 중에 싸우고 있거나 그 몇 개 중에 하나잖아요. 그 몇지선다형 다 뽑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모습하고 이렇게 왜 이렇게 당당하게 연설하고 이런 모습들은 잘 연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게 좀 되게 다른 것 같아요. 그럼 오늘 당대표가 된 그 이준석 대표 패션은 어떻게 보세요? 저 정말 저번에 속초인가 어디를 팬들을 만난 그 지역 구민들을 만난 그런 사진들이 막 떴더라고요. 근데 이제 젊은 친구들이 너무 좋은데 우리 형님 옷 어떨 거니 뭐 이런 지적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손이 많이 가는 스타일. 그러니까 오늘 사진 보니까 약간 허경영 스타일로 어떻게 입으신 머리를 많이 띄우셨더라고요. 빨간 넥타이랑. 그래서 조금 뭐 자존심의 상징이기도 하겠지만 좀 그러니까 아니면은 잘 모르면 정말 뭐 케네디를 벤치마킹 한다든지 뭐 그런 식의 벤치마킹이 있으면 가장 쉬운 방법인 것 같기도 최근에 하고. 막 스트라이프 그 넥타이를 메고 계속 나오길래 아이비 리그의 그런 느낌을 약간 추구하나 보다 했는데 일단 그 수트 핏에 대해서 맞아요. 조금 약간 의문이. 그래서 이게 수트핏을 우리가 새로 신조어로 만들었죠. 이준석의 수트핏. 그래서 수트의 핏인지 그 다음에 말은 안 하겠어요. 저는 왜냐하면 이준석 좋아하기 때문에 만나고 싶어요. 근데 그래서 이게 사실 핏이 굉장히 중요한데 약간 펑퍼짐한 그런 모습으로 있어서 차라리 그냥 당 색깔이 있으면 당 색깔로 그냥 계속 뭐 한다든지 손을 조금 대면 굉장히 좋아질 수 있는 그런 거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아니면 아예 그런 그 펑퍼짐한 아버지가 그런 스토리텔링을 하는 거예요. 이거 우리 아빠 재킷이다. 그런 식으로. 아니면은 내가 존경하던 어느 선생님한테 받은 재킷이다. 그래서 내가 이거를 입고 뭐 뛰어서 뭐 세대 간의 그런 격차를 없애겠다. 그런 거를 좀 하나의 자기 트레이드 마크처럼 하면은 좀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패션 얘기하면서 그 이준석 당대표 패션 얘기까지 네. 정치 얘기까지 가게 되니까 너무 재밌어요. 네. 이게 분명 오늘로 인사이트를 얻어서 패션주도 주시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전략적인 투자를. 맞아요. 저는 이제 아시다시피 재테크 제알못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일단 당장 내일 패션부터 좀 신경을 쓰고 다녀야겠다. 고속터미널 지하랑 자라랑 H&M 한번 떠서 훑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고요. 이렇게 인사이트를 저한테 오히려 주셔가지고 제가 되게 많이 배운 것 같고 머릿속에서 좀 정리를 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되게 많은 얘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이거를 신문으로는 전할 수가 없어서 굉장히 좀 안타까운 점이 많았는데 얼마 전에 경진님과 얘기를 하다가 경진님이 또 이런 아이디어를 줘가지고 제가 또 이 자리에 나올 수 있게 돼서 앞으로 만약에 또 불러주시면 23cm는 아니지만 한 2.3mm는 키가 클 것 같고 그리고 교양도 한 230m 정도 좀 더 높아지고 길어질 것 같고 여러분들한테 많은 또 뉴스를 좀 전달해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23cm 방송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초목시 헬라 바람